네, 황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데요. 네. 그런데도 이 결과는 좀 충격적입니다. 지난 한 해 과로사로 사망한 경비 노동자가 산재로 공식 인정된 것만 33명이라고 하고요. 사망한 경비 노동자 중에는 평균 한 주 108시간을 일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33명이라는 게 1년에 33명이었다는 거예요? 한 해에? 예, 지난 한 해에. 오,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서라는 자료를 받아 프렌시안과 함께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자료는 사망한 노동자 중 산재로 인정한 경우에 관해 사망 원인과 업무 관련성을 분석해 놓은 기록입니다. 이거 1년치를 다 뒤져봤더니 33명의 경비 노동자가 심근경색, 급성 뇌출혈 등 과로사로 인정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등으로 사고사 산재는 제외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는 훨씬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집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 기준은 사망 전 4주간 한 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과로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근무 형태, 사망자의 특성, 업무 내용 등을 추가적인 변수로 고려해서 판정을 하는데요. 33명의 산재 사망자 중 7명은 노동시간 기록 자체가 없었고요. 네. 나머지 나머지 26명을 평균 내봤더니 사망 직전 4주간 주당 평균 61.38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여기에 이제 24시간 교대제 등 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감안되어서 산재 사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그중 최고 길게 일한 노동자는 4주 동안 433시간, 그러니까 주당 평균 108시간 넘게 일하기도 했습니다. 평균 일주일에 60일시간을 일을 했다면 이건 근무 시간이 상당히 긴 건데 왜 이렇게 근무 시간이 길었던 거죠? 경비 노동자들이 많은 경우 24시간 교대제로 일하기 때문인데요. 네. 사망자 중 2명을 제외한 31명이 24시간 교대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중간중간 쪽잠을 자면서 24시간 내내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24시간은 쉬는 방식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새벽 6시에 교대들을 많이 하시는데 월요일 새벽 6시에 출근을 하면 화요일 새벽 6시에 퇴근을 하고 다시 수요일 새벽 6시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으로는 단 2명의 노동자만으로 일주일 24시간 내내 경비실을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업무부당 가중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럼 경비 노동자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단속 경비원 등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무 시간이나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데요. 네. 이런 노동자를 법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줄여서 감단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제 노동 시간 중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서 심신의 피로가 적다는 이유로 이제 적용이 제외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회사라는 게 8시간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진짜 힘든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기 마련인데 일단 제대로 쉴 시간도 휴게 공간도 없을 뿐더러 지난 2021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경비원들이 청소, 분리수거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업무까지 하게 되어서 이제 쉴 틈이 진짜 없는데 밤늦게 쪽잠을 잠깐 잔다고 하더라도 24시간 연속 근무가 절대 가벼운 형태의 노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경비원 노동자는 대부분이 고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노동하면 건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더 보호되어야 할 고령 노동자들이 과로로 몰리고 있는 구조인데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연초에 69시간 근무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잠잠해졌는데 그때 제기된 비판 지점 중 하나가 젊고 건강한 사람만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고령이거나 질병이 있는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서 산재 위험을 치명적으로 높일 것이다 이런 지점이었는데요. 현행 근무시간 규정에서 배제되는 경비노동의 영역에서 이런 취약 노동자들이 극단적 장시간 노동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미리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야만 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교대제 같은 초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 업체와 주민의 갑질, 또 초단기 계약 등 상시 해고 이런 경제노동자들의 처우는 모든 노동 문제의 좀 총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네. 이제 이거를 좀 기준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경비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이 상향되면 경비원 인원을 줄이거나 혹은 젊은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노인 빈곤 문제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